자, 20번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인데 그냥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하는 그치 주기, 대칭, 그쵸 최대 최소 요거 좀 생각하시면서 떠올리시면 되겠죠. 양수 t에 대하여 구간 0과 t분의 2 사이에서 정의된 부함수 fx, gx가 있다. 그럼 구간 내의 k에 대해서 이게 결국 뭐야? 교점 얘기하는 거예요, 교점. x 이퀄 k에서 결국은 fx와 gx가 만나고 그 값이 3k를 만족시킬 때 t랑 k 값 구해달라고 그랬어요. 맞죠? 근데 이제 이 둘 다 주기가 결국은 이 파이를 t분의 파이로 나누니까 깔끔하게 그냥 t분의 2가 되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깔끔하게 그냥 주기가 다 t분의 2네. 맞죠? 그냥 구간 내 한 주기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fx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거야? 한 주기에서, 그쵸? 한 주기에서 사인 그래프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gx는 코사인 그래프인데, 그치? 코사인 앞에 마이너스 3 붙어 있으니까, 맞아요? 마이너스 3 붙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 아이고 너무 뾰족하게 그렸나?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 그러면 K가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거든? 근데 여기서는 FK 또는 GK가 뭐가 되는 거야? 음수가 되는 거지? 그치? 근데 그 값이 3K라며. 그 값이 3K면은 맞아요? FK나 GK는 양수여야 되는 거예요. 얘 아니죠. 여기죠, 여기. 그쵸? 그래서, 0부터 t분의 1 사이에 있는 값이 되겠지. 맞죠? 근데, 집어넣으시면은, 별거 아니네. 그냥, 루트 3, 이걸 쓰기가 귀찮구나. t, k, 파이는 마이너스 3 코사인 t, k, 파이. 요게 이제 3k인데. 그럼 요렇게 먼저 보시면은 코사인 분의 사인이 마이너스 루트 3이네요. 코사인 분의 사인. 즉, 코사인 분의 사인이 탄젠트잖아. 그치? 요게 마이너스 루트 3이네요. 됐어요? 근데 어차피 이게 주기 반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탄젠트의 첫 번째 값일 거야. 그렇지? tk 파이는 탄젠트 몇 도가 몇 도라고 얘기하면 탄젠트 얼마가 마이너스 루트 3이야. 그렇지? 3분의 2 파이죠. 3분의 2 파이. 그러면 이제 탄젠트의 주기는 사인 코사인의 주기의 반이잖아. 그럼 한 주기 안에서 값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t값이 필요하나? 둘 다 필요하나? 둘 다 필요하나? 둘 다 계산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아무튼 k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k값은 파이 지워버리고 3t분의 2가 되겠네요. 그죠? 3t분의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k 자리에다가 3t분의 2 아니면은 요 자체가 3분의 2파이니까 여기다가 3분의 2파이를 집어넣으시면은 사인 3분의 2파이가 2분의 루트 3이죠. 그래서 2분의 루트 3, 2분의 3. 그래서 k는 2분의 1이 되겠네요. 아유, 괜히 따로 썼네. 그럼 t는 아이고 여기가 2분의 1. 그럼 3분의 4가 되겠죠. 3분의 4. 됐습니까? 요렇게 산수 한번 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결국 얘를 구한 거다. 맞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t랑 k랑 더하시고 60을 곱하시니까 전체 값은 110이 나옵니다. 됐죠? 자, 21번 문제 이어서 할게요.
자, 21번. 이거는 뭐, 선생님이 이제 항상 연속, 불연속 나오면 표 그려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제대로 되셨으면 금방 문제에서 원하는 포인트를 잡으셨을 것 같은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F0이 0인 3차 함수 fx와 실수 t에 대해서 y는 fx와 y 꼴 t의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근데 양수 a와 함수 gt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gt 더하기 gt 플러스 4가 t 이꼴 0과 t 이꼴 a에서만 중요한 말 안 썼네. a에서만 불연속이래. 맞죠? 그러면은 결국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안 되겠네. 그치? 그러면 왜냐면 gt가 항상 교점의 개수가 한 개잖아. y 꼴 t 움직일 때. 그러면은 gt가 연속 함수니까 얘네 둘이 더한 함수는 연속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fx는 무조건 이렇게 그려져야 되고, 그러면 y 꼴 t를 움직여 갔을 때 gt, 교점의 개수가 불연속이 되는 순간은 요 두 개의 순간이야. 그래서 y 꼴 알파랑 y 꼴 베타. 됐어요? 그럼 결국은 GT는 T 이꼴 알파와 T 이꼴 베타에서 불연속이 된다라는 얘기잖아. 맞죠? 왜? GT 그래프 그려드려요? GT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요? GT 그래프는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Y꼴 T 밑에서는, Y꼴 알파 밑에서는 교점의 개수가 한 개, 그죠? 한 개였다가 알파일 때 두 개가 되죠. 그리고 알파랑 베타 사이에서는 교점이 세 개가 되잖아. 맞죠? 근데 베타일 때는 다시 교점 두 개였다가 베타보다 큰 순간에서는 교점이 한 개니까 GT는 알파 베타에서 불연속이야. 맞죠? 그러니까 요 놈이 불연속이 되는 포인트는 T 이꼴 알파, T 이꼴 베타야. 알파보다 베타가 더 크게 잡은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은 GT 플러스 4, T 마이너스 4는 GT의 그래프를 T축으로 4만큼 평에 이동한 거니까 얘는 결국 T 이꼴 알파 플러스 4랑 T 이꼴 그 다음 베타 플러스 4에서 불연속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뭐 전문용어로 운이 나쁘면 4번도 불연속이 될 수 있는 거야. 이 값들이 다 다르면. 근데 얘는 0과 a에서만 불연속이 래. 그럼 벌써 나왔지. 왜냐면 얘 알파보다 베타가 더 크고 고로 알파 플러스 4보다 베타 플러스 4가 더 크니까 밑에 게 더 클 거잖아. 그럼 선생님 주장은 이거지. 얘는 불연속이고 얘는 연속이야. 그럼 불연속과 연속은 더하면 무조건 불연속이지. 맞지? 그러면 불연속하고 뭘 더해야지 연속의 가능성이 열려있어. 그치? 불연속 더해서 연속일 수도 있는데 얘는 연속이어야만 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즉 요값하고 맞죠? 무조건 같아야만 해. 됐어요? 근데 얘랑 같으면 얘랑 같잖아. 맞죠? 그럼 얘랑 같으면 그치. 얘랑 같으면 얘랑 같은데 얘랑 같을 수도 없네. 그치? 베타랑 어떻게 베타 플러스 4가 같아? 이해하셨어요? 그럼 얘랑 같아야 되는 거지. 맞죠? 그러면 0하고 A, 즉 알파가 0이고요. 됐어요? 그럼 베타는 4일 수밖에 없고요. 그럼 요게 A니까, 그치? A는 8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찾아냈죠. 그럼 결국은 얘가 Y꼴 0이고, 얘가 Y꼴 8이야. 맞아요? 그럼 선생님이 이제 팩트로, 이거 Y꼴 4야. 큰일 날 뻔했어. Y꼴 4고. 그 다음에 선생님 팩트로 얘기한 건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잖아. 그럼 그 값의 차가 4칸이잖아. 그럼 여기 몇 칸이야? 여기는 무조건 2칸이야. 그죠? 이게 선생님이 얘기하는 팩트고, 혹시 팩트 까먹으신 분들을 대비해서 선생님 유튜브 들어가면 팩트 정리 강의는 항상 오픈해 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근데 왜
F8의 최소값이잖아. 왜 F8의 최소값이었을까? 그 이유는, 그치, F0이 0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F0이 0인데, 이게 X축이잖아. 그럼 0이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여기가 2대1이니까 여기는 3칸이거든, 무조건. 그러면은, 자, 만약에 여기가 0이면, 그쵸? 여기가 0이면, 여기 쓸까요, 그냥? 1번, 여기가 0. 맞지? 여기가 0이면 여기가 3이잖아. 그래서 0에서 뚫근 3에서 중근 갖는 형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0이면 0에서 중근 2번, 0에서 중근 여기서는 한실근이 되니까 마이너스 3이 한실근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fx는 x제곱 마이너스 3에서 한실근, 이런 형태가 되겠다. 맞죠? 그러면은 어느 게 더 작겠냐? 야, 여기다가 8 집어넣으면은 얘는 8 곱하기 5의 제곱이고, 눈치껏 보셔서 하셔도 되지만, 이제 여기 밑에 거에다가 8 집어넣으면 8 제곱 곱하기 11이니까 얘가 더 작겠죠. 맞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는 답이 200일 거예요. 200. 그죠? 그래서 200이 최소값이다. 됐습니까? 자, 22번. 수열의 기납적 정의, 편의상 그냥 점화식 문제죠. 그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 항상 이 점화식 문제에서 강조했던 거는, 구체적인 식부터 시작을 해야 돼. 구체적인 식부터. 그 다음에, 연산의 그 점화식의 라임을 읽어달라고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 친구들 보면 하나하나 뭐 대입해서 풀면 너무 힘드니까 최대한 라임을 읽어줘.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제 딱 보자마자 제일 편한 거는 이 구체적인 식은 이거야. 세 번째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치고 가면은 구체적인 식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연산의 라임은 0 이하면 제곱해. 잠깐만, 0 이하면 제곱해. 그럼 음수면 제곱하면 양수. 0이면 제곱하면 0. 맞죠? 그 다음에 양수면은 마이너스 2배 하고 3을 더해. 그럼 이거는 양수의 값이 예를 들어서 2분의 3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1 같은 놈이면, 그치, 밑에 거 타고 가도 1이고, 근데 예를 들어서 AN이 2나 3, 4, 2분의 3보다 큰 값이면 얘가 음수가 되는구나. 맞죠? 그런 라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지.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시작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식은 세 번째 항에서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럼 세 번째 항이 이제 양수부터 할까요? 양수? 양수면, 세 번째 항이 양수면은, 결국은 네 번째 항은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9배한 세 번째 항 플러스 3이 되는데, 여기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그치? 여기서가 이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 거야. 그죠? 그럼 여기서도 이제 케이스가 나눠지겠네. 그죠? 그럼 얘가 양수인 형태는 A3가 2분의 3보다 작은 형태잖아. 그죠? 2분의 3보다 작은 형태. A3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요 형태에서는 얘 다시 양수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다섯 번째 항은 마이너스 2배한 네 번째 항 플러스 3이야. 그러면은 여기가 4A3 마이너스 3. 근데 다섯 번째 항하고 세 번째 항하고 같으니까 세 번째 항은 1이 되겠네. 그죠? 세 번째 항은 1이 되겠다. 됐습니까? 요 범위 안에 들어가 있잖아. 지금 모순 안 생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데 A3가 2분의 3 이상이야. A3가 2분의 3 이상이야. 그럼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잖아. 그러니까 어이구 이거 연산 힘들겠다 야. 그치? 다섯 번째 항은 네 번째 항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래서 네 번째 항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요게 뭐가 되냐? 4A3의 제곱 마이너스 12A3 더하기 9. 그게 A3가 돼야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은, 자, 여기다 다시 이어서 써야 되겠네. 4A3의 제곱 마이너스 13A3 더하기 9는 0. 아이고, 그래도 계산은 좀 쉽게 되겠다. 1419에 마마 이렇게 붙이면 되겠네요. 됐어요? 그래서 A3는 A3는 1 또는 4분의 9인데 2분의 3보다 커야 되잖아요. 4분의 6보다는 커야 돼.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A3가 4분의 9가 나옵니다. 맞죠? 됐습니까? 1은 안 돼. 1은 저 범위 안에 만족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항이 0이면, 맞죠? 세 번째 항이 0이면은 네 번째 항도 0이고, 맞죠? 0이면 제곱할 거니까, 다섯 번째 항도 0이니까, 아이고, 세 번째 항도 0인 거는 일단 만족하는 거네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항이 뭐인 것까지 조사해 봐야 돼. 그치? 음수인 것까지 조사해 봐야지. 그럼 세 번째 항이 음수면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을 제곱할 거니까 쓸까요? 세 번째 항을 제곱할 거니까 얘는 100% 양수. 그러면은 다섯 번째 항은 네 번째 항이 양수니까 여기에다가 2배, 네 번째 항에다가 2배 하고 3을 더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A3가 돼야 되잖아. 그렇죠? A3가 돼야 되니까 자, 2A3의 제곱 플러스 A3 마이너스 3은 0. 아이고, 계산. 1, 2에 1, 3. 거의 뭐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A3는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어야 되는데 이거 그냥 썼냐? A3는 2분의 3이 돼야 돼. 마이너스 2분의 3. 그래서 A3가 되는 거는, 어이구야. 하나, 둘, 셋, 넷. 4개나 돼. 그치? 여기다 써놓을까요? 그죠? A3는 뭐가 될 수도 있어? 1이 될 수도 있고, 4분의 9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0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수도 있다. 그죠? A3의 후보들이다. 그러면은, 아이고, 우리는 A1. 그치, A1 값의 합이니까, A1을 가지고, 그러니까 A3를 가지고, A1, A2를 찾아가셔야 되겠죠. 맞죠? A2, A1을 찾아가시는데, 선생님 지우고 이쪽에서 할게. 근데 이제 또 구체적인 식이 가족권식이네. 그래서 역추론으로 치고 가는 것보다 뭐가 편하냐면은, 얘 부호부터 먼저 결정하면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A1과 A2의 부호가 같잖아. 그치? 그러면은, 그치. A1은 무조건 양수여야 되겠네. 맞아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있을까요? A1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거이면, 0은 안 되니까. A2는 A1의 제곱이야. 그치? 그럼 얘는 양수야. 그래서 가족권의 모순이 되겠지. 맞죠? 그러므로 A1은 100% 뭐일 거고, A1은 양수일 거고, 그 다음에 A1이 양수일 거니까 A2는 마이너스 2A1 플러스 3이고, 가족권에서 A1과 A2의 부호가 같다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얘 다시 양수여야 돼. 맞죠? 그럼 얘가 양수면은, 얘는 세 번째 항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구나. 9배한 A2 플러스 3. 그래서
A1 마이너스 3이 되겠구나. 됐어요? 그러면은 이 값이 1일 때, 요 값이 4분의 9일 때, 요 값이 0일 때, 이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에 A1 값들을 구하시면 되겠죠. 그쵸? 근데 여러분들 그냥 각각 구하셔도 되고요. 다시 쓰지 뭐. 얘가 1일 때 A1, 얘가 4분의 9일 때 A1, 얘가 0일 때 A1,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A1. 그리고 거꾸로 이렇게 더해버리면 되겠지. 맞죠? 어차피 1차식이니까 겹치는 거 없을 거야. 그러면은 결국은 4배 구하고자 하는 것은 3을 3번 더했으니까 3, 4, 12고 이거 마이너스 4분의 6이니까 4분의 3, 4분의 7이겠네요. 4분의 7. 맞죠? 그럼 48에다가 7 더하면 55네. 그럼 구하고자 하는 것은 16분의 55. 이런 식으로 뭐 선생님 그냥 산수를 쭉 해버렸지만 여러분들 천천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답은 71 이렇게 나오시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공통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